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양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가 좀 몇 테라 정도? 용량? 네. 용량은 뭐 크게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동영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웹에서 띄워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는 뭐 무제한 엑셀만큼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화면에서 뭐 스크롤 몇 번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막 엑셀 같은 경우는 이게 핵만 2만 핵을 제공을 하거든요. 얘는 기본을 1000핵을 줘요. 기본 1000핵에서 만약 내가 더 연결하고 싶으면 하단으로 몇 핵 추가, 하단으로 몇 핵 추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가져가고요. 오른쪽 그 열도 그 A부터 Z까지 하고 다시 그 A 앞에 붙이고 AA, AB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걸 4번이나 줍니다. 그러니까 한 알파벳이 26자니까 4 곱하면 한 100열 정도 줘요. 1000핵 100열 정도로 기본 사이즈로 줘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 허용을 하는데 너무 넘어가면 이제 웹에서 브라우저로 다루기에는 너무 용량이 크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죠. 또 용량은 제가 여태까지 써봤는데 업무상 지장이 있는 정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또 타겟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차분히 설명드릴 때는 뭐 이렇게 드라이브 뭐 하는 건지 뭐 설명도 보여드리고 막 그래요.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보실래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안 나면 그냥 넘어가고요. 구글 드라이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 많아. 네, 아까 만들기 기능. 도구에 관계없이 뭐 노트북에서 만들었든 폰에서 만들었든 다 동시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버려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노트북 망가져도 데이터는 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안은 괜찮아요. 보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보안인데요. 기업의 고급 정보면은 못 넣죠. 왜? 구글이 안 뒤진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세금 안 내려고 아일랜드에 가다가 상업법을 만들어 놓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게 선하다라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은 절대 구글 안 씁니다. 이제 쓰긴 써요. 애플 쓰긴 쓰는데 이런 어떤 뭐죠? 이런 보안에 관계되는 어떤 기술 특허나 뭐 이런 거와 관계되는 것은 절대 이런 안 합니다. 보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사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드라이브 쓰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지메일 지난주에 했어요. 지메일 가입해가지고 일단 지메일 계정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시작은 어디서 하냐고 드라이브에서 하는데 드라이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크롬을 깔아야 된다. 네. 크롬에서 작동 되는 거고요. 문서 만들기 할 때 이런 순서로 가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실까 봐서 친절하게 번호까지 다 붙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면 되고요. 프리젠테이션 오늘은 실습은 따로 안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문서를 이렇게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들 때 그 조금 주의할 점 하나는요. 초창기에 어떤 배경 화면을 선택하겠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먼저 물어봐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그래야죠.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돼 있어 16대 9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걸로 하면 기존에 했던 그 파워포인트로 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요걸로 불러오면요 깨집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4:3 4:3 기본 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태 그 MS 오피스에서 파워포인트 작업했던 게
불러가다 안 깨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꼭 주의하시고 슬라이드 크기를 꼭 처음 시작할 때 세팅을 4:3으로 바꿔놓고 가세요. 새로 만들 거면 상관없어요. 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엑셀 시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거. 뭐 엑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구글 문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 옵션은 딱 3가지입니다. 웹에다 공개할 거냐,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하게 할 거냐, 비공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개별적으로 초대할 거냐. 딱 3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을 이제 그 기업 모드로 가면 여기 2개가 더 추가가 돼. 5개가 기본 모드 안에 하나가 뭐냐면 내 도메인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유할 거냐, 아니면 내 도메인을 공유하는 사람 중에 링크를 갖고 있는 놈만 공유할 거냐. 2가지가 옵션이 추가가 돼. 5개가 더 돼. 어쨌든 기본은 3개인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장 써먹을 만한 건 양식 만들기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설문이고 설문지.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만들 거냐, 그리드를 만들 거냐, 객관식을 만들 거냐 쭉 이렇게 해나가면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했는데 남자일 때는 여기에 응답하시고 여자는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여자는 몇 번을 토스하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페이지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페이지를 나눌 수도 있어요. 남자인 경우는 이렇게 가세요 라고 할 때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로 계속해 남자일 때는 이 페이지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페이지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답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설문지에서 조금 고급형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복수 선택이 가능한 거. 이렇게 봐요. 확인란이라는 그 양식 옵션을 주면 앱스냐, 페이스북, 트위터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다. 이때는 3개 다 체크해줘요. 객관식 질문은 셋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한다는 거 이렇게 떠요. 누르면 쫙 펼쳐졌다가 닫으면 딱 닫히고 이런 거. 이걸 목록에서 선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드. X축과 Y축, 점수 개념이고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그 다음에 그리드가 이거예요. X축과 Y축을 한꺼번에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완성된 양식 딱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보내기 누르면 가는 거죠. 보내기 할 때도 역시 여기에 있는 이 공유할 링크. 단축 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뭐 필요하면 그냥 통으로 쏘면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면. 만약 이걸 공유한 이 링크를 여러 사람한테 모조리 공개를 안 하고 내가 누구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질문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면 이메일로 날아갑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내기 누르면 접수는 똑같이 똑같이 응답 생성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응답이라고 붙어요. 가로 열고 그게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 메뉴가 조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 보기 눌러보면 어떻게 돼서 이게 됐는지 양식에 대해서 나오고 양식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호환인데요. 내가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을 때 가져올 때 어떤 기능을 쓰냐면 제목이 없는 프레젠테이션 갈 때 이렇게 열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가져오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열기는 내가 예전에 만든 파일을 통째로 다 열어본 거예요. 뭘로? 이 구글 방식으로. 구글 문서 형식으로. 슬라이드 가져오기는 옵션을 주면은 전체를 다 가져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40페이지짜리 슬라이드인데 앞에 10페이지만 필요하다.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 첫 번째 그 표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슬라이드 몇 번만 한 쪼개 가지고. 그게 어쨌든 어느 걸로 가져오든 가져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엑셀 파일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 파일을 눌러가지고 가져온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어떤 파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엑셀 파일을 일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저장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컬 PC로 엑셀로 된 XLS로 된 파일이 구글로 작업된 게 엑셀로 나왔습니다. 그건 굳이 MS 오피스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그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PDF로 저장하는 건 이제 이미지 파일인데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저거보다 이제 더 고급 기능들이 있어요. 그
지금은 문서의 어떤 기본 기능도만 알려드렸지만 구글이 점점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 기능을 붙이는 작업이 또 있어요. 문서를 내가 쭉 보죠. 야, 우리 이번에 MT 저기 이번에 충북 옥천에서 했는데 옥천 일로 와 그러면서 옥천에 그 내가 가고 싶은 그 약도를 만약 그 문서 중간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를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그 뭐죠? 구글 지도나 혹은 뭐 이렇게 네이버 지도 같은 거에 약도를 그대로 갖다가 꽂아 받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게 추가 기능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문서를 만듭니다. 드라이브에 가가지고 만들기 문서. 우리 집 약도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약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빈 백지인데 여기다가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 기능. 점점 많이 만들어집니다. 부가 기능 열기. 크롬이라는 기능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다 두드려 넣듯이 이 부가 기능을 열면요, 이 문서하고 연동해 가지고 내가 연결해 쓸 수 있는 무슨 뭐죠, 뭐 테이블 만드는 기능, 그래프 그리는 기능, 약도에서 지도 가져오는 기능, 이런 데 또 추가로 또 붙어요. 이 중에서 어느 개가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보면 무슨 머지 기능, 무슨 기능, 이게 약도 기능이네요. 웹스포 독스. 예. 예.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거다 이거예요. 무료.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료니까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설치. 드라이브에서 문서 확인. 동의. 애플이 추가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글 문서 도구에다가 이 도구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갖다가 더 얻는 겁니다. 플러그인으로. 네. 그래서 넣고, 예, 여기다가 애드온 했다. 됐죠? 네. 구하기는 여기 있네. 이제 맵스포 get location 위치하기. index select and try 작업 중.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서로 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데 가끔 지도 프로그램 같은 건 이게 해외 프로그램들에서 우리 쪽에 한국 거에서 부르면 그쪽 지역은 서비스가 안 돼요 뭐 그런 식이 안 뜨는 것들도 있거든요. 앱들이 보통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주고 구하기는 맵스 로케이션 하면 보통 지도를 원래 얘가 불러옵니다. 원래 find an address in the door. 그냥 주소를 치라는 주소를 치라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칠까? 여기 강남구 역삼동 몇 번이지? 234번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보죠. get location. 안 되면 포기.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표에다가 뜯다 붙여라. paste to do 하고, 네. 닫으면 확인. 아이씨,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 만든 이 그 문서에 뜬 요 관광객상으로 2, 3, 4라는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도를 갖다 그 자리에서 뜯어 박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서가 갖는 추가 기능들입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갖는 이게 추가 확장 기능들이에요. 여기 샘플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두 번째 강의 뭐죠? 하기로 한 게 4강 페이스북의 프로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